한중 국방정책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난 데 이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합니다. 중사나 상사, 대위 등 간부로 전역한 예비역들이 선발 과정을 거쳐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에 배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15일 열린 제15차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양국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던 한중 국방교류와 협력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나누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될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과의 대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군구조 개혁 등으로 담당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번 회의에 참여한 것은 중국군이 한국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증거라고 중국 대표가 말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중 간의 대화와 협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관유페이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난 데 이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측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14일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양국 대표의 첫 만남입니다. 이번 회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양국 간 접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상황의 엄중함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 대표는 안보리 조치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에는 난색을 표한 뒤 육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대북 제재 수위의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회동을 갖고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을 면담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양국 정상과 외교 장관 간의 전화 통화에 이어 외교부 차관 통화와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군이 대형 비닐풍선에 타이머와 자동 폭발 장치 등을 부착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북한군이 전단을 효과적으로 뿌리기 위해 타이머와 자동 폭발 장치를 사용했다며 풍향과 풍속 등을 계산해 타이머를 맞춰 폭발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풍선에 GPS는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조악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비난하는 전단을 서부전선 일대에 살포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분간 북한군의 대남전단 살포 작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초급 간부로 전역한 예비역을 평시에 파트타임으로 복무하게 해 전투력 제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상비 병력의 감축으로 인한 예비군의 정예와 필요성에서 비롯돼 2014년부터 시험 적용돼 왔습니다. 동원 예비군으로 충원되는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의 주요 직위를 평시에도 간부 예비군으로 임명해 파트타임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16일부터 부대별 소집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육군 분석평가단이 시험 적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가 전투력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임무와 부대 임무의 세부 과제별 수행 능력이 모두 30에서 40% 향상되는 등 예비 전력의 정예화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1.1대 1이었던 14년도 경쟁률은 올해 2대 1로 늘어 간부 예비군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사, 상사,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 169명이 올해 선발됐고 이들은 동원사단과 향토사단 4곳에 배치됩니다. 선발된 간부 예비군은 매월 1, 2일의 소집과 동원 훈련 등 연간 15일간의 복무를 통해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합니다. 국방부는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가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대상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면 시행하고 향후 상근 복무 제도로 발전시켜 예비 전력 정예화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는 15일 올해 첫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다지고 전술 숙달을 위해 태안 서방 해상에서 대함, 대잠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신형 호위함과 초계함 등 수상함 5척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함정들은 전술 기동과 함께 127mm, 76mm 함포와 40mm 부포를 이용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적의 해상 도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쇄하는 것은 물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대비 태세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사상 처음으로 잠수함 승조원 부자 4가족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15일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잠수함 기본과정 30기 수료식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거듭난 129명 중 김민수 중사와 박현진 하사, 김영민 하사와 임영규 하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들 또한 현역 해군 원사로서 잠수함 승조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991년 7월 이 교육이 시작된 이래 잠수함 승조원 4가족이 동시에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비좁고 열악한 잠수함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의 잠수함 승조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본 교육을 마친 이들은 잠수함에 배치된 후 6개월 이내에 자격부여 제도 시험을 통과하면 진정한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해보는 국방 주간 이슈입니다. 오늘은 북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등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북한과의 대치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대북 압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입법화를 서두르는 등 미국은 외교적 수사보다는 행동으로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차원에서 B-52와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전개하였고 B-2 스텔스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4D 개념에 기초한 한미연합 대응체계를 구체화하여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향을 감시하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와 폭도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번의 핵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이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S로 대외 정책이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그동안 징벌적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적 사전 조치에 초점을 두고 대북 외교를 전개해 왔지만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외교가 빛이 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수준에서 말한다면 북핵과 관련해 중국은 이전과 비교하여 단호해진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의 전략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심화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역시 중국의 전략 목표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외교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금융 제재나 원유 수출 중단처럼 북한 경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경 통제 강화, 중국 내 북한 식당 및 체류 노동자 제한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보관을 갖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공고해져 왔던 한중관계 역시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그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일본은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도 준비하고 있죠.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납북자와 관련된 스톡홀름 합의는 지속 이행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전과 비슷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이를 규탄하면서도 한반도에 더 큰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련국의 자제와 냉정을 주문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까닭에 러시아에서는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비판적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금명간 채택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대한 외교적 절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의안 채택까지 안보리 결의안 수위를 놓고 우리와 미, 일, 중, 러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아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젊은 시절 육군 장교로 복무했고 제 아들도 공군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저는 장병 여러분이 소중한 젊음을 불태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장병 여러분은 부모님께도 누구보다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절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고맙고 대견할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 여러분이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 속에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존중의 병영 문화가 더욱 강하고 단결된 군대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길게 본다면 군복무 기간은
자신을 돌아보며 심신을 단련하여 장차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네, 이번 주부터 주말 교통예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 함께 보시죠. 이번 한 주 정말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운전할 때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겨울엔 눈이 내려야 제맛이잖아요. 이번 주말에 시작하는 축제도 많다고 하죠? 네, 이번 주에 많이 아시는 대관령 눈꽃축제, 정선 고드름 축제가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한 군데도 못 가봤습니다. 사실 저도 못 가봐서 꼭 가보고 싶긴 한데요. 어딜 가든 얼마나 막힐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번 주도 이 축제나 스키장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혼잡 두드러지겠습니다. 네, 강릉까지는 3시간 20분 정도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리겠고요. 대전까지는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선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여주 진안 강천터널에서 문막휴게소 구간,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구간이 막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오산 지나면서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오전 11시 무렵에 가장 어렵겠네요. 이렇게 토요일 가는 것보다 일요일 귀경 정체에 영동고속도로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네, 일요일 귀경길을 살펴보면 저녁 6시쯤 출발하신다면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 정도로 토요일보다 더 밀리겠고요.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로 오가는 시간이 비슷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저녁 6시쯤 서울 방향으로 평창에서 둔내터널, 여주에서 이천 구간까지 총 30여 킬로미터 구간 가장 혼잡하겠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가평을 지난 설악에서 서중 구간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저녁 6시 부천안에서 안성휴게소 사이 지나기가 가장 힘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 전단지 살포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 대남 전단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남 전단지를 제작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1월에 된바람에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조국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 국민 여러분, 근무 중 이상무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